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5월 30일 5월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미증시랑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우리 증시가 최근 들어서 미증시를 선행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까지 급등장이 나왔죠. 그래서 좀 쉬어가는 눌림목이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개별 종목들 움직임은 굉장히 빨랐는데 활발했죠. 활발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봐도 전 종목 한 1,500개 이상 종목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을 했어요. 이슈가 있었던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 활발했는데 속도 빨랐고, 이슈가 없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면서 눌림목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부터 이제 시작된 바이오주 강세장인데 어제까지 강세 보였던 종목들은 오늘 대부분이 내렸어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또 오전 초반에 강세 흐름 보이면서 이슈가 남아있는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바이오주들은 이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죠. 한번 재료가 나오면 나이백은 점상을 가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굉장히 좀 빠른 움직임과 아주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는데, 그 영향에 오늘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할 때 이슈가 이슈가 계속해서 상존하면서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활발한 모습을 보인 개별 종목들 대부분이 좀 바이오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내일 4월 미국의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 나오고요. 미국과 일본 4차 관세 협상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 효율기구 수장직에서 물러나죠. 그리고 테슬라에 이제 집중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퇴임 기자회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우려했던 것처럼 뭐 싸우고 헤어지는 건 아니고, 미 행정부의 구조조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모양새도 좋고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주들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수익 실현하는 종목 중에 대명 에너지가 있죠. 문제는 장중 변동폭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프리마켓이랑 애프터마켓을 요즘에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탁자산, 어제도 얘기 드린 예탁자산이 증가하긴 했지만 시장이 지수 상승폭보다는 예탁자산이 그렇게 증가한 게 아니에요. 보유한 예탁자산이 지수가 올라가니까 증가를 하는 거고, 회전율이 돌아가야 되는데 회전율은 점점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용잔고가 조금 늘긴 했지만 20조 아래이고요, 아직도. 지금 상황이 종목이 조금만 올라도 바로 팔아짓기는, 그리고 팔면 다시 사야 회전율이 오르는데 팔고 나서 그냥 끝. 그냥 조금이라도 오르면 일단 차익 실현 하거나 하자라는 심리가 강하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회전율이 지금 올라가지를 않아요. 대명에너지 오늘 마찬가지인데, 이게 저는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 생긴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 좀 메인 마켓보다는 좀 더 극단적인 장세로 움직이게 되는데, 좀 많이 올라오니까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거기서 매도세가 나온 게 메인 마켓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자주 나와요. 그리고 프리마켓에서 고점을 형성했었던 자리에서 그 매물 소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물대로 다시 남으니까 메인 마켓에서 그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거기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활용을 오늘 해봤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제가 25,000원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프리마켓에서 그렇게 매도가 되었다면 25,100원까지 오늘 프리마켓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충분히 진행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애경케미칼, 요건 이제 2차전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죠.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대우원 이그네틱이 급등을 했고, 나인테크 급등을 했고, 애경케미칼도 급등했는데, 사실 공략할 수 있는 게 애경케미칼이었어요. 그래서 애경케미칼 공략했고, 오늘 윗꼬리가 좀 길긴 하지만 다음 주에도 한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에요. 장중 낙폭을 키워가던 코스피 지수 1%대 하락을 보였는데,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오늘 쉬어가는 장세가 나온 겁니다. 대부분 종목들 하락세 보였고요. 상승하던 종목들 상승폭 반납하면서 윗골을 형성하기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이 내렸는데 양시장 지금 뭐 1500개 이상의 하락수 종목수 기록하면서 대부분 종목이 내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활발했던 종목은 코로나19 관련주부터 시작돼서 상승 흐름을 탄 바이오입니다. 자, 펩트론 등 시총 상위 바이오주 그리고 나이백처럼 기술 수출 성공한 이제 잠시만요. 기술 수출에 성공한 이제 바이오주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사실 너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하기엔 부담스러운 위치고 저도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 4월에 매수를 진행했는데 추가 매수 계속 올라가니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죠. 그리고 또 기술 수출 기업들은 이 기술 수출 대외비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하는 이상은 미리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주질 않습니다. 주더라도 그에 대한 신뢰도 그런 위치라면 다른 종목들도 그 위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건 대외비예요. 위험한 거죠.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또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저는 본 게 이제 2차 전지와 ESS인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의 강세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에서 기존의 리튬 관련주들이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차세대 배터리. 그 차세대 배터리가 뭐냐? 전고체와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거. 자, 그래서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형성을 했던 거고요. 제가 어저께 찝어드린 종목은 대보마그네틱과 애경케미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가 나온 거는 나인테크부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나인테크 뉴스가 나오고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애경케미칼 공략을 했는데 향후 반복 매매 가능할 겁니다. 오늘 모습만 보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이 ESS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2차 전지 하나죠. 에너지 저장 장치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는 충전지잖아요. 2차 전지에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고 본래 ESS를 만드는 기업들이 다 2차 전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명에너지라든지 이런 다른 SK 이터닉스와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ESS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 ESS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어차피 이 신재생 에너지랑 ESS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반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으로 원전도 마찬가지인데 에너지를 생산한 다음에 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ESS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장이 된다면 훨씬 우리는 값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 그래서 성공하는 ESS 사업의 이 선두주자를 달리는 기업은 에너지 시장에서 석유가 고갈된 이후에는 에너지 시장의 최강자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ESS 관련주도 우리가 계속해서 잘 봐야 되고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ESS까지 연결이 된다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더할 나위도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동반 상승했는데 오늘 역시 윗꼬리를 좀 형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죠. 정책적인 육성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도요. 정부 지원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수요 흐름에 맞춰서 기업별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제가 지금 언급드린 내용들만 해도 재료가 굉장히 풍부하죠. 지금 시장이 넘쳐나는 재료, 활발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눌림목 나온 것도 그 활발함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눌림목 나와주고 나서 내일 움직임을 우리가 잘 체크하면서 활발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내일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 6월 첫 장세부터 우리가 활발하게 좀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부터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애경케미칼 멋지죠. 근데 지금 이게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되니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대선도 있지 현충일도 있지 징검다리 연휴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임팩트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에겐케미칼보다는 이제 데보마그네틱이 훨씬 더 대장주죠. 아, 멋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나인테크에서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나인테크 자회사가 이제 국내 유일의 나트륨 배터리 ESS의 실증을 마쳤다,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기 저수지라고 부르네요. 에너지 저장 장치. 자회사 에너지 11에서 자체 개발한 이온 나트륨 이온 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는데, 나트륨 이온 전지 기술로 아까 말씀드린 ESS 이 실증 사업을 개시를 한 겁니다. 나트륨 전지 ESS 기술을 실제 계통에 적용해서 성능 검증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 아직 이런 개념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번 실증 사업으로 약 300kWh 규모 나트륨 전지의 충방전 효율성. 나트륨 배터리가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고 효용성이 있느냐를 이제 실증을 하겠다라는 거죠. 리튬에 비해 자원 확보가 용이하고, 요거는 나트륨 전지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매매의 기회로 작용이 될 겁니다. 지금 나인테크에 이제 재료가 붙었는데, 나인테크는 저도 여러 번 매매를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재미를 못 본 종목이에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한 번 양봉 나온 다음에 조정 구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좀 빠른 종목들을 찾고 있는데, 데보마그네틱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늘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경케미칼이지만 애경케미칼도 훨씬 더 탄탄한 기업이에요. 물론 데보마그네틱 둘 다 이제 1조 원이 안 되죠. 하지만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아니고 모회사가 확실하고, 시총도 한 5천억 원 가량 되는데, 이 화학 분야에서 확실하게 잔뼈가 굵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이전에도 우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애경케미칼. 이번에도 재미를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과 데보마그네틱은 다음 주에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에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재료가 오늘 넘쳐난다 그랬죠. 2차 전지의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재료는 사실 어제도 나왔고요. 이건 4월 달부터 만들어지던 재료였어요.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새로운 재료가 아니라 재료의 재탕이지만, 좀 더 새롭고 임팩트가 강한 재료가 오늘 있었던 종목도 있죠. 바로 LK 삼양입니다. 최근에 차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LK 삼양도 윗꼬리들이 여기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 윗꼬리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지금 요즘 장의 변동성은 다 이렇게 윗꼬리들을 만들고 밀립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상승세 유지를 지금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심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돌아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겹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올라오면 무조건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여기에서의 대기하고 있는 이 매물들이 팔고 싶어 하고, 여기서 이제 저가에서 매수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죠. 매수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 또 이날 단타로 들어간 사람들, 이런 시기에 단타로 들어간 사람들이 무조건 팔자 심리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회전율이 낮아서 종목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거래량이 충분히 이제 발생을 하긴 했는데 더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여기에서의 발생한 거래량보다 지금 주가가 낮은데, 거래량이 이때보다 주가가 낮은데도 거래량이 더 적다는 건 거래 대금이 안 된다는 얘기, 즉 여기 매물 소화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LK삼양 같은 경우에는 그 매물 소화가 잘 끝났기 때문에 지지력을 발휘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와준 겁니다. 그 급등이 나와준 재료는 바로 스타링크, 그리고 영국의 인웹, 여기에 위성통신 서비스, 한국 위성통신 서비스를 승인했다. 한마디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스페이스X 등의 해외 이제 저궤도 위성 이거 사실 북방 문제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어쨌든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위성 단말기, 위성 통신 안테나, 뭐 인텔리안 테크나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관련주로서 들어와야 됩니다. 인텔리안 테크 오늘 그래서 한 6%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통신을 하려면 일단은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송수신기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안테나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해줬고요. 사실 LK 삼양 말고도 삼양 옵틱스가 LK 삼양이죠.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주산업 관련주인데 발사체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보자면 왜 이게 안 나오는 거야? AP 위성 같은 종목을 보는 것이 더 낫겠죠. 그리고 루미르와 같은 종목들 좀 내리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상승 흐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온 종목들도 한번 섭렵을 좀 해보자는 거죠. 오늘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게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건 사실 바이오가 맞습니다. 바이오가 맞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펩트론 더 오를 겁니다. 제2의 알테오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의 알테오젠 모습 말고 이렇게 상승하던 시기에 알테오젠 엄청나게 가죠. 이거야말로 진정한 10배가 간 10배가 오른 그런 종목인데 펩트론 지금 뭐 그 정도로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올랐어. 지금 20만원대니까 2만원대에서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펩트론의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력은 모든 약제에 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시각과 매수의 관점은 다르죠. 제가 얼마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매수 들어 외국인 기관이 여기서 다 털겠냐? 못 턴다. 더 올라가야 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리고는 있지만 여기서 자리를 만드는 거죠.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도 고점인 것은 확실하죠. 신고가니까요. 펩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 가격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불안하다는 거죠. 이 전고점을 직전하기 전의 자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사야 그때 가서도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구간을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올라간 바이오주들은 다 이런 종목들입니다. 샤페로는 저도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일부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요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샤페론이 충격적이다. 잠시만요. 깜짝 놀랐네요.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요 샤페로는 이제 요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65세 이상의 65세 이상 연로하신 분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이번 여름에 코로나19가 창궐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절정을 달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알게 모르게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질병이 확산한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얘기를 가지고 오늘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할 때 바이오주들을 저는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사실 바이오주들을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바이오주들은요 재료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IT 계열의 뭐 쉽게 얘기해서 AI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AI 관련주들은 그렇잖아요. 기술력이 이미 나와 있고 연구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뭘 하는지. 바이오는
그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자기들끼리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발표해야만 알 수 있는데 발표한 순간이 바로 이런 주가가 상승하는 때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구해서 그 다음 연구로 가는 데까지 기간이 굉장히 소요가 돼요. 그래서 연구한 거 알았어. AI 같은 경우에 HBM 연구하고 있네. 알았어. HBM 나왔고 그 다음 HBM이 나오는 데까지 지금 진행 상황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근데 바이오는 계속 업데이트 될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다음 시험까지 유의미한 이 데이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시간이거든. 임상을 진행하는데 여러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군집이 필요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인내를 발휘했는데 안 터져주면 만약에 임상 실패, 연기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점화로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주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AI 바이오 쪽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온코크로스 얘기를 드렸는데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급등을 보였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가 별로 좋지 않았죠. 차라리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쪽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그래서 제가 이날 5월 27일 화요일 영상일 텐데 아마 이때도 얘기 드렸을 거예요. 신고가가 가고 있는 이 신고가가 가고 있는 삼성중공업인데 이 가격까지 올라왔어. 신고가가 나왔어. 그래도 더 간다. 이 얘기를 드렸었죠. 자, 나온 얘기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지금 얘기들이 많은데 왜 이 뉴스가 저 가운데 가 있는가? 이 하반기 수주 호조 전망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이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봐봐요. 다르죠? 바이오랑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도 공개돼 있던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다 이 수주 모멘텀이 적용이 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20여 년간의 장기 불황을 겪었었던 삼성중공업인데 조선업인데 그런 조선업도 이제 수주 모멘텀이 가시화되니까 이제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한 2020년 정도부터 준비를 해오면서 한 2, 3년 보유해서 지금 이제 오시는 분들은 수익이 엄청 큰 거고 지금부터 이제 공략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은 좀 좁게 보더라도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2분기도 뭐 엄청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분기 이후 갈수록 증가하고 더더욱 증가를 할 겁니다.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가장 필요한 거는 가스관 기업도 아니고 송유관 기업도 아니고 바로 이런 시추를 먼저 해야 되니까 FLNG선을 만드는 삼성중공업과 같은 기업이 가장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요런 종목은 모아 가시는 겁니다.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재료들 조금 전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 스페이스X와 이넷 이제 해외 인공위성 적에도 인공위성 기업들의 위성통신 이거 한국 서비스도 승인한다는 내용이 나왔듯이 여러 재료들이 지금 공존하면서 빵 하고 터지는 시기입니다. 다음 주가 돼서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 더더욱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활발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다음 주, 이번 주도 굉장히 우리가 활발하게 매매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더더욱 활발한 매매를 통해서 멋진 수익 올려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멋진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제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5월 한 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사다난한 5월이었죠.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5월 한 달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움직임 보였어요. 딱 삼성중공업 차트도 똑같은데 5월에 딱 요 기간 동안이 굉장히 이제 조정받던 구간이었고 마지막 한 주를 뿜어 올린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많이 됐고 이제는 이 불확실성이 재탕 삼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 5월달 조정 구간에서 이탈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이미 또 늦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훌륭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니까
다음 주부터 파이팅 하도록 해봅시다. 다음 주부터가 아니죠. 이번 주도 그랬고 2025년 들어서는 계속해서 지금 파이팅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하락하던 이 장기 하락 추세 때에서도 우리는 꺾이지 않고 여태까지 매매를 잘 해왔습니다. 이제 연중 고점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증시입니다. 다음 주에 더더욱 힘을 내서 박차를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그럼 저는 월요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푹 쉬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는 김호영 대표였고요. 그럼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